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든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줄어드는 건 편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마음 불편한 사람들은 더 놓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늘 나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참견하는 사람, 머리로는 압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끊지를 못합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멀리하면 그만이었죠.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약속을 피하거나 자연스럽게 관계가 흐지부지 되도록 내버려두면 됐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니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게 되고, 만나자고 하면 나가게 되고,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져서일까요? 혼자 있기 외로워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놓는 건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못 놓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도 미처 몰랐던 어떤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놓지 못하는 관계가 생기는지,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 사람 곁을 맴도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로 우리의 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외로워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조용한 이야기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 삶이 더 편할 텐데. 저 사람과의 관계만 정리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텐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구별법, 이런 제목의 글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맞아, 바로 저 사람이야.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는데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 아니라 나는 왜 저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 나쁜 사람도 만났습니다. 나를 살뜰히 챙겨주던 사람도 있었고 나를 이용만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얻고자 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와 있으면 늘 피곤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런데 전화가 오면 받게 돼요. 안 받으면 왠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못 끊는 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워서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평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두려움이 더 큽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섭섭하게 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내가 편해서가 아니라 남을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이 섭섭해할까봐. 그런데 이게 정말 미안함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일까요?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내가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내가 외로운 사람이 될까봐. 그 두려움이 나를 그 사람 곁에 붙들어둡니다. 1801년 정양용 선생님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셨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시작된 유배는 1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선생님은 많은 편지를 쓰셨습니다. 두 아들에게, 형님에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편지 어디에도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권세가들에게 편지를 보내 유배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권유하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절조를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선생님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인정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도 붙잡고 상처 주는 사람도 놓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도 은퇴했고 친구들도 하나 둘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인데 나만 혼자인 건 아닐까? 그래서 불편한 관계라도 붙잡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오면 좋습니다. 비록 그 전화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이야기뿐이어도 그래도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증거니까요. 만남 약속이 잡히면 나갑니다. 비록 그 만남이 피곤하고 돌아와서 한숨이 나와도 그래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로워질까요? 정말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외롭더라고요.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정말 혼자 있을 때가 덜 외로웠어요. 맞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외로움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혼자 있으면 나는 지금 혼자야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혼자라는 걸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함께인데 마음은 더 쓸쓸합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놓는 건 그 사람이 내 외로움을 채워줘서가 아닙니다. 내가 외롭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로워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홀로 강진에서 지내셨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계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외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학문을 깊게 하는 시간으로 쓰셨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책들을 쓰시며 500여 권의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견디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롭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많은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젊음을 놓고, 건강을 놓고,
일을 놓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마저 놓으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지? 불편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편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랜 인연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있고 공유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놓으면 그 세월이 다 의미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고 견딘 시간들이 헛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못 놓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끊으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동안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이어간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어느 지점까지만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내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놓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히 많은 게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쌓아온 경험이 있고 견뎌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우리 자신입니다. 한 사람을 놓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말이 쉽지. 실제로 끊는 게 어디 쉬운가?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끊어야 한다,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필요로 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놓기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서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떠나도 내가 괜찮다는 걸 압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외로울까봐 두려워서 만났다면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참았다면 이제는 나를 돌보는 것도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평생을 너무 강하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너무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늘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고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게 어색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낯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18년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나셨습니다. 회갑을 맞아 자신의 묘지명을 직접 쓰시면서 자신의 호를 사암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암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걸까요? 선생님은 100세 이후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후대에 자신의 학문을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당대에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 사람들이 내 가치를 몰라봐도 괜찮다. 언젠가는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유배를 견디며 깨달으신 태도였습니다. 선생님은 해배 후 홍석주, 김매순,
신작, 김정희 같은 당대의 석학들과 학문 교류를 하셨습니다. 깊은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가 많지 않아도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해야 할까요? 전화를 받지 말아야 할까요? 약속을 취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놓지 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걸 천천히, 조용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스스로 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 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했던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책임감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놓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오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보는 게 어색했던 겁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당장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것, 내가 외로워서가 아니었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었다는 것, 그저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연습이 부족했을 뿐이라는 것.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 나를 먼저 돌보는 연습, 나 혼자 있는 시간과 편해지는 연습.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나와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놓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걸,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관계가 끝나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워질 겁니다.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자유.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자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을 더 놓지 못하는 이유. 그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내가 외로운 사람이 될까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까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약해서 못 놓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책임감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놓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외로워서 붙잡은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붙잡았다는 걸.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어간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게 낯설어서 이어갔다는 걸.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나를 먼저 돌봐도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잃는 게 아닙니다. 나를 되찾는 선택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유배 끝에 깨달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편해질 때 진짜 외롭지 않다는 걸.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 때 진짜 가치가 생긴다는 걸. 선생님은 사암이라는 호를 쓰시며 후대를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당대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줄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알 때까지, 누군가 곁에 올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편해질 때까지,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 곁에는 필요한 만큼의 사람이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우리는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겁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정약용 선생님은 1836년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혼일에 75세로 조용히 생을 마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고 후대에 남기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없어도,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시선 없이도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아 있으니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에도 함께 조용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나를 돌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